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력 수송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길래 선생님이 전력 수송 문제를 푸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개념들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간단한 개념들만 짚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풀이를 바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좀 뒤로 돌려서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력이란 단위 시간당 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P라고 쓰고요. 전기 에너지는 V, I, T 값인데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기 에너지니까 T로 나누면은 VI가 나오죠.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 때 배웠던 V는 IR 개념을 통해서 이 VI가 V 대신에 IR을 집어넣게 되면은 I제곱 R 으로도 쓰인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어서 R분의 V제곱, 이것도 전력을 표현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이거를 안 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손실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문제 풀이에 최대한 필요한 것만 딱딱 집어서 할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도록 합시다. 손실 전력이라는 게 뭐냐면, 발전소에서 다른 곳으로 가정이나 아니면 변전소로 전기를 보낼 거예요. 보낼 텐데 전선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선이 뜨거워지겠죠. 그럼 그 전선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소리고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인즉슨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손실전력이라고 합니다. 이 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손실전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손실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P라고 쓰고요. 손실이라고 씁니다. 이게 손실전력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얘는 I 제곱 R로만 구해야 합니다. 절대 R분의 V 제곱, 그 다음에 IV, VI 이런 식으로 구하지 마세요. 그냥 손실전력은 I 제곱 R로 구한다 라고 외워놓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줄인다 라고 나와야겠죠. 고전압으로 송전하는 까닭, 우리가 송전을 할 때는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제를 먼저 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이 예제 옆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 만들어서 보낼 때의 전력을 우리는 송전 전력 또는 공급 전력이라고 해요. 이거를 P 전력이긴 한데 송전이다. 그래서 P 송전 또는 P 공급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변전소라고 칩시다. 어떤 변전소까지 갈 때 전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손실 전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손실되는 전력을 P손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전력을 어떠한 전압으로 보내겠죠? 예를 들면 10만 볼트로 보낸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요. 이 전선의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표를 하나 그릴 수 있어요. P 송전, 그 다음에 송전 전압, 송전할 때의 전압, 그때 흐르는 전류,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 그 다음에 이때 손실되는 전력. 이렇게 5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거 5가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면, 여기 단원이 어렵다면 이 표를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예제를 보게 되면은 저항이 R인 도선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그럼 송전할 때의 전력, 공급되는 전력이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 일단 1번 상황, 2번 상황이라고 쓸게요. 송전하는 전력이 똑같으니까 P 이렇게 쓰면 됩니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이 둘 다 R이래요. 저항이 R인 도선에서 이렇게 쓰면 되죠. 그때 1번 상황은 전압이 V, 2번 상황은 전압이 EV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전류가 I로 흐른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I로 흐른다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I제곱 R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I제곱 R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이거의 제곱에 이거 그러니까 4분의 1 I제곱 R 이렇게 나올 거죠.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완성시키면은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 송전 전력이 여기 옆에 있는 VI 값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이 값은 이거 곱하기 이거란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손실 전력은 이 표에 있는 기호 중에서 I 제곱 R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 풀기가 쉬워요. 그냥 표만 완성하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일단 여기 먼저 봅시다. 전압 V, 전류 I로 송전 시 손실 전력은 V, I로 송전 시 I제곱 R. 그 다음에 EV, 2분의 I로 송전 시 4분의 1 I제곱 R. 보시면 전압을 2배 높여서 송전을 했더니 손실 전력이 4분의 1배로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전압 송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832번 바로 볼게요. 832번 그림 가는 변전소에서 송전선 A, B를 통해 송전선이 좀 다르네요. A라는 송전선이 있고 B라는 송전선이 있는데 나는 변전소에서 A, B를 통해 각각 동일한 전력 P를 송전을 했습니다. 그때 A, B에서 A라는 선에서 또는 B라는 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송전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게 이 그래프라고 하네요. 송전 전압이 V0일 때, 송전 전압이 나와 있네요. V0일 때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각각 IA, IB라고 하고 A, B의 저항값은 각각 RA, RB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송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표를 그리세요.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P 송전 공급되는 전력, 그 다음에 V, I, R, P 손실되는 전력, 그 다음에 표를 이렇게 그리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비교하는 건 A의 송전선과 B의 송전선이에요. 그래서 A, B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송전 전력이 동일하대요. 그래서 변전소에서 A와 B를 통해서 각각 동일한 전력 P를 송전할 때 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전력을 송전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송전 전력이 동일하다는 소리는 이거 두 개 곱한 값과 동일하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 두 개, 이거 곱한 값과 이거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VI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V0로 송전을 한다 했으니까 V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쓸 게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은 값이 똑같이 나와야겠죠. I. 그러니까 뭐 정해져 있는 값은 아니에요. 그냥
누가 얼마나 더 크냐 아니면 같냐 이런 것들을 비율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가 2대 1이 나와야 된다면 I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값이 똑같아야 하지만 곱해서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냥 I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값은 RA, 그 다음에 RB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럼 손실 전력은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죠. 그쵸? 그래서 i제곱 RA, 그 다음에 i제곱 RB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동일하죠. 왜냐면 송전 전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VI 값이 똑같아야 되고요. 똑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지만 같은 전력을 공급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저항값 크기를 비교하여라.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전압으로 송전을 했을 때 A라는 애는 손실 전력이 이만큼, B라는 애는 손실 전력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손실 전력 이거랑 이거를 비교했을 때 B의 손실 전력이 더 크단 소리죠. 그러면은 손실 전력의 부등호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B의 손실 전력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전류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커야 되냐면 저항이 커야겠죠. 저항값이 커야 손실 전력이 크겠죠. 그래서 RA보다는 RB가 크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83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송전선을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표는 동일한 송전선을 통해, 동일한 송전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저항이 같다. 그러니까 동일한 송전선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표를 처음에는 모르겠으면 표를 그리세요. P 공급, V, I, R, P 손실. 근데 이거 표 그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표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를 그리고 차근차근 채워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 가랑 나를 비교한 거니까 여기다 가, 여기다가 나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송전전압이 정해져 있네요. 여기가 V0일 때 여기가 5V0. 그때 전류도 나와 있네요. 전류에 10I0, 그 다음에 3I0. 그 다음에 동일한 송전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항이 같아요. 같은 값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급되는 전력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10V0, I0. 여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15V0, I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가와 나에서 다르죠.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다시 하겠습니다. 디귿 먼저 봅시다.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이죠. 이거는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 송전하는 전력이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네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손실 전력을 구하면 되겠죠. 손실 전력은 이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100 i제곱 r i0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9 I0 제곱에 R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손실 전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그냥 비율만 따져가면서 칸만 채워보면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억.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같을 수가 없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전력을 많이 보내는데 손실되는 것도 적어요. 가 같은 경우는 조금 보냈는데 그 와중에 손실되는 게 굉장히 커. 그래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 835번. 이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표 그려서 손실 전력의 B 찾으면 되는 겁니다. 표가 P 공급, 그 다음에 V, I, R, P 손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결국에는 손실 전력의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결정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전기 에너지가 변전소에서 송전선을 통해 공장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나는 공급되는 전력이 일정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전력이 일정하다 그랬을 때 전력을 똑같이 보냈을 때 송전 전압과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송전선 이걸로 뭐 전압을 늘려가면서 또는 뭐 전류를 늘려가면서 전압을 늘려가면서가 맞겠네요. 전압을 변화시켜 주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송전선으로 계속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도 당연히 같겠고요. 그 다음에 3V0일 때랑 2V0일 때를 비교를 해놨네요. A일 때가 3A일 때가 3V0, B일 때가 2V0 이렇게 써주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채우면 돼요. 그냥 여기 I 값을 채울 텐데 이거 곱하기 이게 P예요. 이거 곱하기 이게 P입니다. 그러면 3대 2가 나왔으면 여기는 2대 3이 나오면 곱한 값이 같겠죠. 그래서 여기를 2i, 3i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해서 6vi, 여기도 6vi 이렇게 되게끔.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3분의 1, 2분의 1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비율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을 찾아보면은 이거의 제곱에 저항 4i제곱 r 여기는 9i제곱 r 그래서 손실 전력의 B는 4대 9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 문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표 그리는 연습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845번 계속 이런 문제만 풀고 있죠. 송전에 관한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변압기는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송전이 중요하니까 표는 A, B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압, 송전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여기서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변전소에 보내고 B라는 변전소에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송전선 PQ를 이용해서 송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송전선의 저항값은 Q가 P의 2배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변압기 A의 1차 코일의 전압이 V0, 2차 코일의 전압이 5V0. 그러면은 A를 통과하게 되면은 전압이 5배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코일의 가문수는 2차 코일이 1차 코일의 5배이다. 가문수가 5배여야 전압이 5배가 되겠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 변압기는 또 나중에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손실 전력과 전류의 세기 비교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표를 그리면 돼요. 표를 그려봅시다. P 공급 V, I, R, P 손실 쭉쭉 그리고요. 그 다음에 A를 지나쳐서 P선 P 그 다음에 B를 지나쳐서 Q P랑 Q를 비교를 하는 거겠고요. 일단 송전 전력이 나와 있네요. 송전 전력이 여기는 EP0 여기는 P0 그러면 전력 자체를 2배를 송전을 시키겠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V 곱하기 I 값이 얘가 2라면 얘는 1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 곱한 값과 이거 곱한 값이 2대 1이다 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이거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1차 코일의 전압이 V0, 얘는 발전소에서 V0로 보냈나봐요. 근데 5V0가 됐습니다. 5V0로 P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V0로 나갔는데 10V0로 Q선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는 5V0로 송전하는 거고요.
B 입장에서는 10V0로 송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V0, 여기는 10V0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때 전류값을 여러분들이 비율 따져가면서 보면 돼요. 2P0인데 5V0 2대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게 2대1 차이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가 4대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i 일 때 여기가 i 하면은 곱해서 20 곱해서 10 2대1 2대1 맞죠? 그 다음에 송전선의 저항값은 Q가 P의 2배이다. 저항값은 Q가 P의 2배이다. 그러면은 여기 2R, 여기를 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실 전력이 구해지죠. I제곱 R 16 I제곱 R.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이거니까 2 I제곱 R. 그러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P가 Q의 8배죠. 틀렸고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4대1이죠. P에서가 Q에서의 4배이다. 맞네요.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죠. 표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 처음에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개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원에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 5개의 개념만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급 전력이 뭔지,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 손실 전력이 뭔지만 알면은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 그리는 연습 꼭 하시고, 익숙해지면은 표가 없어도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항상 표를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